검은 바다, 검은 새, 검은 등대. 아이들의 도화지 속 세상은 온통 검었다. 검은 재앙이 핥히고 간 바닷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검은 바다가 흐른다. 붕괴된 건물더미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붕괴 사고의 후유증은 10년이란 세월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일상생활이 망가진 것은 물론 출퇴근길에 누구나 흔하게 겪는 교통 혼잡 속에서도 홀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바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태안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기름 유출 사고 후 어린이들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감지됐다. 교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수업 시간 중엔 집중력을 잃어 산만해졌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비뚤비뚤한 선으로 그린 등대. 미술을 통한 심리 상담 과정에서 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다. 가장 자신이 기억나는 장소를 그려라고 했는데 그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불안정한 선으로 등대를 그렸는데 뒤집어서 이런 관 같은 형태를 그리고 또 등대를 그리고 이걸 다시 접어요. 결국은 자기가 기름이 유출된 장면을 본 등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유출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 바다를 처음 본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태안의 많은 어린이들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극도의 회피 반응을 보였다. 바로 바다 옆에 있던 아이인데 그날 어디 있었느냐 했을 때 자기는 몰랐다. 그 다음 날 라디오 방송을 듣고 TV를 보고 알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바로 바닷가에 바로 그 가장 가까이 살았던 아이였다는 사실. 마당이 바다인데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악몽,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그리고 각성 상태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 지역 어린이들은 상처가 난 기억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아이들이 일생 동안 스스로 희생자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해요. 안 할 수도 있는 희생자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되고 또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공격자 동의시라 그래서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하고 그 공격자처럼 돼서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사회에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다 놀래키는 그런 사고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아주 공격적인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유년 시절에 PTSD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죠. 거의 다 해당이 되죠. 너무 더우면 학교 가서 수돗물로 한번 쫙 해봐야지. 알록달록 밝은 색으로 어둡던 석축을 채워가는 바닷가 어린이들. 아이들이 지우고 싶은 건 마음속 검은 기름이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색을 선택하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선택해준 색도 한 12색 정도로 12색이 기본 색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시켰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은 뭐 왜 선생님 검은색이 없어요 왜 이럴 텐데 그런 거 인식 없이 아이들이 색을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색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여가 너무 검게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은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태안 피해 지역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은 위기 상황이다. 이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10%로 전투기 소음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평상시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수치 역시 헬기나 전투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의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는 학교에서 오염된 바닷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심각했다. 학교가 오염된 바닷가와 가까울 경우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2배 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재난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돼서 그때 가지는 어떤 충격이 사실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닥쳤을 적에 훨씬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훨씬 약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정말 조기에 빨리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제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기름에 대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 지역 어린이들. 하지만 치유 프로그램은커녕 지난 겨울 이후 무료 급식 지원마저 끊어졌다. 태안의 미래인 어린이들은 그렇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사고 초기에는 그 국민들이 관심만큼이나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전부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 또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정말 밀물처럼 이렇게 밀려왔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요즘은 그 국민의 관심이 사그러져서 그런지 지금은 그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메일 차관하고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6일 태안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선 피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받아서 그 증세를 인정한 아이가 7명이고요. 지금 말한 급성 건강영양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의 사고 발생 지역 어린이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10.3%가 우울증, 12.7%가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보고입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 보고를 받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의료에서 그동안 쭉 그런 부분에 그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7명의 어린이만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우울증 환자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그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허베이 스피릿 유류누트럴로 인한 급성 건강 영양조사 최종 결과 요약 민간합동 TF팀에서 조사한 건데 이 조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급성 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나온 최종 자료입니다. 그럼 태안군의 어린이가 전체 몇 명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7명이 10.2%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9살 민주. 할머니가 맨손호흡을 통해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지만 기름 피해로 인해 삶은 더욱 막막해졌다. 이것들도 돈이 그 할머니가 쪼달리게 사는 게 돈을 안 써요. 어제도 내가 병원에 갔다 우리 머리 깎아준다. 어떻게 머리도 할머니가 깎아달라고 그냥 저기 무유나 하나 사줄까 그래 이러는데 아예 할머니 돈 없어 사지 마. 그럼 뭐 사주래. 아무것도 사지 말고 가서 집에 가 밥 먹고 집으로 가재요. 태안 지역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다. 기름 유출 사고는 조선 가정, 저소득 가정에 더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게 기름 유출이 되면서 할머니들은 사실 굴다고 조객해서 먹고 사셨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근데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할머니들을 막 망연자실해 있고 아버님들 막 맨날 술로 사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여기 학교를 떠난 친구들도 많아요. 여느 어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태안. 태안 인구수의 17%가량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오랜 방제 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질병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기름 닦을 때부터 이게 꺾여졌어. 여기 또 그런 아주머니도 있어. 이게 자꾸 뺏겨지면서 나중에 이게 매번 막 뺏겼어요. 진짜 이렇게 싹 벗어졌어. 아주 다들 그래요. 그 기름치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고 나부터 낫질 않는 것 같아. 그래갖고 조금만 뭐 물리면 이래. 이거 지금도 목이 무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데 막. 이게 지금 많이 나선 거요. 한 2달. 기름 방제 작업 이후부터 피부 가려움과 어지러움, 시력 감퇴, 구토 증세 등이 나타났다. 이제 보이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어지러면 심하게 못하면 이제 쓰러질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 지금 그럴 경우에 뭐 약을 드시거나 어때요?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약은 별로 먹은 게 없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병원비도 그렇고 3만 원 뭐 보통 병원 보통하고 여기다 이제 얼마 16km나 20km나 나가야 병원이 가는데. 방제 작업 도중 쓰러져 지금까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조기로 할아버지. 외출은커녕 집안일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한 이틀 있다 병원에 좀 가봐야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119를 불러서 가봐야지 뭐. 눈물도 계속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망가졌어. 방제 작업 초기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은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 이들의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이나 목 아픔 등 신체 자각 증상 호소율은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원유 성분 중에서 약 40%는 일주일 이내로 다 휘발이 돼서 날아가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 휘발되는 성분이 크다는 것은 방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치워야 될 이 폐기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날아간 휘발된 성분들은 결국 주민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민간 국민 어린이나 산모들까지도 대량으로 마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건강상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기름 성분 가운데 하나인 벤젠은 호흡을 통해 50%가 인체에 흡수되며 만성 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간장장애를 일으키고 백혈병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다. 톨루에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눈, 기관지 등을 자극하며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두통, 현기증, 평형장애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원유 속 수백 종류의 독성물질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조차 가려지지 않았다. 사고 초기 이런 물질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사실 처음부터 어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예를 들면 보통 사고 발생 3일에서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한 그날부터 방제 작업에 나가셨고 대부분 보호구도 없이 나가신 상태로 굉장히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태안에서 대기 중 원유 독성물질이 방제 당국의 예측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사고 한 달 뒤에도 태안 일대에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톨루엔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것이다. 태안 의향 해변에서는 톨루엔 수치가 1입방미터당 1,7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방제 작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던 말리포 해안도로와 작업장에서도 1,600 마이크로그램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あれがトルエンっていうの、それが1月に行った時にマリッポでね、1000倍よ。1000倍、日本の1000倍。 일본의 1000배였답니다. それでボランティアはその時にあんまりマスクもしないし、やってたんで私は活性炭入りのマスクをしてくださいって提案しました。 주민들의 정신 건강도 위험 수위에 달했다. 방제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층의 최대 80%가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근로자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초기엔 방제 작업에만 급급해 초기 환경 노출 평가는 물론이고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원유 독성이 가장 심하던 초기 방제 작업에 최전선에 섰던 군인들은 건강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군인들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내용은 그 국방부 요청으로 제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는 환경 재난은 반드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건강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 정부가 2017년까지 태안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무산될 처지다. 사고 5달 만에 집에서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안 주민 장복순 할머니.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맨손어업으로 일남 3녀를 키워낸 강한 어머니는 끝내 무너졌다.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제가 딸인데 언니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동생이라 그러시고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갑자기 찾아온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증세. 기름 유출 사고가 남긴 또 다른 후유증이었다. 지금 이분은 그 과거 병력을 보면 고혈압에 대한 병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마 지금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만 갑자기 혈압이 뭐 튄다는 일반적인 말로 하면 튄다고 그러고 갑작스러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뇌출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제일 슬픈 게 자식을 잃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는 고향을 잃는 거라고 아닙니까? 자기가 삶의 터전인데 그런 것을 그분들은 아무런 큰 욕심도 없이 일생을 그냥 그 바다에서 그것만 보고 살던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태안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조사 결과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인 평균보다 18배가량 높았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5배 이상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을 때 신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장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또 주민들 사이에 그 편집증적인 어떤 생각들 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분노가 증폭되고 적개심이 증폭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은 아마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와해시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선 사고 초기부터 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난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네,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네, 좀 성격이 좀 네, 4점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내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우라가 터진다. 심하세요? 기름 사고의 후유증은 개인에서 가족, 나아가 마을 간의 갈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마을이 분열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마을마다 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보상을 많이 못 받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 보이는 집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그게 마을 관계자들이 뭔가 어떤 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웃들을 미워하게 된다거나 서운한 마음이 커서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돼서 마을 분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름 내내 해수욕장에서 지내고 있는 조용주 씨 가족. 사고 이후 보상 문제에 얽혀 살던 집에서마저 내몰렸다. 집도 살 수 없이 지금 어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살만한 집을.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요, 파더리가. 다 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나가라 그러고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도 좀 여러 명 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짜장밥. 살림살이 간수는 고사하고 한 끼 식사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 오늘은 찬밥에다 짜장면 비벼 먹어야 돼. 짜장면 맛있어. 엄마, 아빠 건 많이. 아빠 많이 먹어야 돼. 응. 그래, 일을 열심히 하지. 생계를 이어나갈 자신도 점차 사라져가지만 무엇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이웃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 사람도 없고 우리만의 공간이 이제 돼버리니까 쓸쓸함도 생기고 또 이제 자꾸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겁나요. 속에서는 겁나요. 이제 겨울은 이제 가을 돼서 겨울은 닥쳐온다고 생각하지. 또 애들 오고 이제 그 추운 방에서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지금 많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 너무 힘들어요. 사고 이후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망가진 삶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타인에 대한 불신의 벽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6.25 사변 때 진짜 빨간 한 장 차고 어떤 사람은 앞제비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하는 그런 거와 진짜 똑같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게 총칼 안 든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게 전쟁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여름 태안을 찾은 관광객은 예년의 14% 수준에 그쳤다. 무려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감소한 것이다. 휘청거리는 지역 경제의 여파에 갈등의 불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보상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더 이제 그 갈등이 잠재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또 있게 되면은 이 갈등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더구나 대도시 지역 같으면은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익명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서로 모른 체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 태안 같은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도 또 아닙니다. 환경 재앙이 몰고 오는 사회적 재앙, 즉 2차 재앙은 필연적이다. 1886년에 세워진 미국 알래스카 코르도바시의 오르카 통조림 공장. 한때는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잡히는 생선의 60%를 처리하던 공장이다. 수백 명에 이르는 인부들로 북적대던 곳. 그러나 이제는 옛 흔적만 남았다. 89년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코르도바의 주 어종이던 청어가 사라지면서 도산한 것이다. 50년 넘게 어부로 살아온 스티브 스미스 씨. 알래스카 해역을 누비며 청어를 잡던 그의 그물은 창고 한 구석에서 하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2 years later, the herring had got sick and were pretty well all died off except for a very, very small amount of the population. As a result, there was probably about 100 herring fishermen, purse-seiners like myself, another fairly large number that gill netted, a bunch that did kelp. So there was a lot of people, maybe 1,000 people involved in the herring fisheries. 청어의 멸종은 코르도바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세입의 상당 부분을 생산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는 코르도바시는 예산 부족을 막기 위해 판매세와 재산세, 항만 이용료, 쓰레기 배출료를 인상하고 급기야 조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주변 지역을 합병해 시의 영역까지 넓혔다. 하지만 시민의 절반가량이 기름 유출 사고로 빚더미에 앉은 어부들이었다. 시 정부가 체납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폐역 조치를 하게 되자 주민의 30%가 마을을 떠나는 등 지역 공동체는 점차 붕괴됐다. 환경 지향이 가져온 쇠락형 나선 경기 침체 현상이었다. So we call this a downward economic spiral, where you just keep going down and down and down, and there's never an up. What we call the oil spill, it's called a precipitating crisis, and what it did was, the spill made financial hardship, and the financial hardship is the #1 cause of drinking, alcohol problems, drug problems, domestic violence. Suicides. 코르도바 민속박물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민속주강물엔 사라진 청어에 대한 아쉬움, 환경을 파괴한 기업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웃과 마을 간의 갈등 등 당시 주민들이 느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other reason why I painted blood on the dollar signs is because of the overall it just created a lot of hardship. People went bankrupt, lost everything they worked for their whole life.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why I ended up putting my own blood on the
dollar signs, and there is blood on these lesions on the herring too. There's some of my blood, and there's blood from 5 other leaders in the community as well. So. 사고 이후 5년 동안 쇠락의 길을 걷던 코르도바 씨. 알코올 중독과 이혼 등 가정 문제가 늘어나고 결국 공동체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주민들은 조금씩 변화의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People say we have to do this ourselves. Even though we have no money, we have to hope in the future, and we have to take care of each other. And that was the courage. 재앙이 남기고 간 과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모임들이 생겨났다. 재해 심층 상담사로 활동하는 블렌 쿡 씨. 사고 당시 어부였던 그는 94년 코르도바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 그 선두에 서 있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알코올과 약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피해 주민들의 마음속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One of the reasons that I was chosen to do the Peer Listeners is because I'm friendly, I'm warm, and I'm accessible, and it's easy for people to talk to me. And Steve Puku, which is a professor. 2,200여 명이 살고 있는 코르도바에만 20여 명의 재해 심층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코르도바 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재해 심층 상담 매뉴얼이 탄생했다. 이 매뉴얼은 2001년 9.11 테러, 2005년 카트리나 재난을 포함해 지금까지도 대형 재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동체 내 갈등 치유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서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으로 폭을 넓혀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태 관광이다. 주민들은 주민 간의 갈등을 키울 우려가 높은 무분별한 관광도시 개발 대신 도시화되지 않은 코르도바의 전통 문화와 자연 체험을 이용한 체험 관광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We're not a highly developed tourist town. I mean, we don't have a lot of shops where you can go in and have a lot of jewelry, for example. It's more of a small fishing town that's still a small fishing town. It's something that if you really wanted to see how a small town operates, a coastal town operates, this is a place you'd want to come. Could be, yeah. It's a spawning bed wasn't being replenished. 엑손 발데주오 기름 유출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27곳 피해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자문위원회는 주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정부와 정유사 측에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알래스카 연안의 연어 산란처를 지키기 위한 생태 하천 사업이다. 환경 보건만이 결국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라는 생각에서다. Fishing drives the economy in coastal Alaska. So what we do, it sounds like it's habitat work and we're what some people call tree huggers, but really it's economic development work because we're trying to maintain the productivity of the fishery and make sure there are more fish returning every year to be harvested by our local fishermen. And that's a business that has sustained families. It's sustained the native EACs in this region for centuries, and now it sustains the local fishing fleet, the commercial fishing fleet we have in the Cordova Harbor. (1997년 1월) 일본 후쿠이현 미쿠니 마을에서 발생했던 나후카오 기름 유출 사고. 그 사고는 또한 암흑의 바다를 살린 103일간의 자원봉사로 기억된다. その時の心境はね、もう絶対海は入れないと思いましたね。もうこの海はもう死んだってそんな気持ちで、もう我々の仕事はなくなったと思いました。でもね、皆さんのおかげでこんな綺麗になりましたからね。
미쿠니 마을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세가와 케이치 씨. 그는 11년 전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중심축이었다. 현장에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을 통솔해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는 코디네이터. 그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あとコーディネーターって振り返ってみて最初は何をして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けれども何なのかなって思い返してみると羊飼いの犬例えば羊がたくさんいてあっち行ってはいけませんよこっち行ってはいけませんよこっち行ってはいけませんよって言いながら目的に向かって誘導してあげる餌のあるところにそれがコーディネーターの役割だと。 목적과 방법만 바뀌었을 뿐 그는 여전히 미쿠니 마을을 위해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쿠니 마을 매력 살리기 프로젝트. 미쿠니 마을 20여 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옛 항구마을 원형복원과 해안가 주변의 방풍림 가꾸기 등으로 기름 유출 사고 여파와 고령화 현상으로 점차 쇠락해가는 마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넓혀진 것이다. 나후카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던 중 유화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결국 방재본부로부터 사용 중단 결정까지 이끌어낸 타나카 치카코 씨. 사고 이후에도 계속된 마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봉사 정신은 평범한 주부를 시의원으로까지 이끌었다. 私婦人会をしてまして、生ゴミの問題とか、ね、ゴミの処理の問題とか、それから学校の給食、ね、学校の給食に非常に油物が多かったんですよ。でほら大根とかほらね白菜とかこういう根菜類をたくさん食材学校給食に使ってもらうととにかく生活者の声を伝えたいなと思って出る決心したんですけど、はい。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자원봉사의 힘에 눈을 떴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났고 자원봉사의 범위 또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事故とか災害の場合は困ってる人が映像で明確に現れてくるので何かしたいと思う気持ちが強く短時間で出てくるだけでだからそういう時にそれを活用してボランティアの心をどうやって守って育てていくってことが大事だと。 이시카와현 교육위원회는 97년 새학기부터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봉사 정신의 중요성을 교재로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긴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을 통해 얻은 교훈과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 子どもたちは本当に一人では生きていけられないですから自分たちがもちろん自立してほしいという願いはありますけどもその自立していく中では人との関わりこれ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本当に気持ちの中から自分が何がで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学校の間に学んでいただいて社会の中で本当に役立っていける、社会人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수업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휴지 줍기, 노인복지관 방문 등 체험 학습도 겸하고 있다. 아주 작은 일도 자원봉사며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一度町内のゴミ拾いをしました。そのゴミ拾いをしたらなんかみんなのために頑張ったんだなと思ってすがすが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 韓国の子供たちの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応援しています。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이 두 가지 축을 연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일본 각 지자체 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모든 자원봉사단체들과 주민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등록만 하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다. それぞれボランティアの皆さんはまず一人で登録しても考え方が同じ人、例えば目のご不自由な方にその音訳をしてあげようとかっていう人が8人いればそれでグループが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 자원봉사는 11년 전 미쿠니 마을을 기름 재앙의 위기에서 구해낸 소신에서 이제 마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旧三国町では人口が2万3000人いたんですけれど、2万3000人ボランティアっていうのを目指して、実際はありえない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のを目指して啓発をしてきました。 지난 겨울 검은 재앙에 힘들어하던 태안의 유일한 희망은 100만 자원봉사자의 물결이었다. 푸른 바다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재앙 극복의 의지. 그 에너지를 잘 이어간다면 지역 공동체 붕괴 등 환경 재앙의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태안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완화, 그 문제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성들을 좀 확대할 수 있고요. 지금만 찍었다. 여기 찍어봐, 여기 찍어봐. 태안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나눔의 미덕이 있다. 바닷가에 돌을 쌓아 오로지 자연의 원리로만 고기를 잡는 전통어 독살. 그 풍요로움은 모두의 것이었다. 실치 잡으시오. 실치. 독살서. 독살서 해. 좀 잡으시오. 나눠 먹을 만큼 잡으시오. 이거 그냥도 먹잖아. 그죠? 그래, 피리에서 먹자. 응, 부침해서 먹어도 맛있어 이거. 응. 아주머니, 이거 실치 농정이 조카가 잡은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져 먹어요? 응? 이거 어떻게 지져 먹어? 그냥 물 팔팔 그냥 지져가지고 조금만 줘. 뭐 넣고? 삼치래 여기 삼치. 그만큼 주다? 안 해갖고 왔네. 조금 얼간이야. 아이고. 바다의 풍요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1년 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던 태안의 아픔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 그리고 지금 바다를 뒤덮었던 검은 기름은 사라졌지만 그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검은 기름을 걷어내야 한다. 재앙 극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